안녕하세요. 하루 말벗입니다. 제 오랜 이웃 중에 68 되신 복내 어머님 한 분이 계세요. 영감님과 40해 넘게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저녁 붉은 노을이 마당 가득 내려앉을 무렵 그 어머님은 텐마루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안방에서는 영감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두 분은 벌써 며칠째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혼자가 아닌데도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복내 어머님 부부는 젊은 시절엔 참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영감님은 퇴근길에 늘 붕어빵 한 봉지를 사오셨고 그 어머님은 저녁마다 영감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영감님이 정년퇴직을 하신 뒤로는 두 분이 온종일 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감님이 이렇게 변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떠나며 영감님은 갑자기 사라진 소속감과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니 그 허전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셨던 겁니다. 복내 어머님은 처음엔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지쳐갔습니다. 영감님은 퇴직 후 말수가 부쩍 줄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어머님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많은 날이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님은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머님도 말을 아끼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 사이에는 조금씩 침묵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 내외가 다녀가기도 했지만 다들 바쁜 살림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두 분 사이에도 대화거리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적막한 집안에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적막함이 복내 어머님에게는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분명 곁에 누군가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해도 정작 마음을 나눌 대화 상대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마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저녁 텐마루에 앉아 계시던 복내 어머님께 이웃 스님 아주머니가 마시러 오셨습니다. 스님 아주머니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님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언니,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복내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쌓아둔 서운함을 조금씩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느껴지는 이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아주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다가 이제는 그 빈자리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사무치게 남편이 그립다고 그럴 때마다 텅 빈 옆자리를 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스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내 어머님은 자신의 외로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스님 아주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나는 지금 정말 혼자예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무뚝뚝해도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언니는 그래도 곁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 어머님은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합니다. 수님 아주머니의 처지에 비하면 자신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곁에 있어도 외로운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전자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물리적인 허전함에서 오고, 후자는 곁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정서적인 거리감에서 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후자가 덜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과의 서먹함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무게로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남들과 비교하며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든 없든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든 일이니까요. 수님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밤, 복례 어머님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 사진첩을 꺼내 보셨습니다. 신혼 시절 영감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그 어머님은 자신도 언제부턴가 영감님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췄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왔던 것입니다. 사진첩 속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아이를 목마 태우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서 복례 어머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웃을 일이 참 많았다는 걸 사진을 보며 새삼 느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뚝뚝해졌을까? 그 어머님은 오래도록 사진첩을 넘기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대화가 줄어들고 어느새 서로에게 무심해진 듯한 시간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침묵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닫아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는 법을 서로 잊어버린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복례 어머님은 오랜만에 영감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이렇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마당에 나가서 노을이나 같이 볼까요? 영감님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그럽시다 하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었지만 복례 어머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저녁을 제안하기까지 복례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무뚝뚝한 대답만 돌아오면 어쩌나 괜히 어색한 분위기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정말로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한 침묵이 흘렀지만 복례 어머님이 먼저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영감님도 조금씩 옛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혼여행 갔던 바닷가 이야기, 처사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 그 시절 함께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영감님은 젊었을 때 복례 어머님에게 프러포즈를 하려고 밤새 편지를 썼다가 막상 전하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야기까지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복례 어머님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두 분 사이에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노을은 자취를 감추고 하늘에는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두 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복례 어머님은 그 순간 오랜만에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보셨습니다. 영감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 어머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두 손을 맞잡고 앉아있던 그 짧은 시간이 복례 어머님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한 평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영감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복례 어머님에게 나직이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복례 어머님은 그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풀리기도 하는가 봅니다. 복례 어머님도 그동안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누며 오랜만에 같은 이불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 뒤로 복례 어머님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영감님께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하고 짧게 인사를 건네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영감님도 어색해하며 짧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먼저 고마워요 하고 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인사말 하나가 굳어있던 두 분 사이의 공기를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어쩌면 다가가는 법을 잠시 잊어버린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뚝뚝해진 남편일 수도 말수가 줄어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는 짧은 질문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수님 아주머니도 요즘은 복례 어머님 부부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면서 수님 아주머니 역시 혼자만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복례 어머님은 그런 수님 아주머니를 보며 부부 사이의 외로움이든 홀로 지내는 외로움이든 결국은 곁에서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옅어지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건넨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단번에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복례 어머님 부부도 그날 이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고 계실 뿐입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도 있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만큼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무뎌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복례 어머님 부부도 40년을 함께 했지만 그 세월이 저절로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야만 그 오랜 세월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나누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야만 서서히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닌데도 외롭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영감님이 먼저 복례 어머님에게 근처 시장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두 분은 오랜만에 나란히 걸었고 영감님은 복례 어머님이 좋아하는 나무를 손수 골라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오랜만에 두 분이 함께 장을 봐온 반찬들이 올랐고 그 밥상 앞에서 두 분은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드셨습니다. 복례 어머님은 요즘도 저녁이면 영감님과 함께 마당에 나가 노을을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 침묵조차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요. 혼자가 아니어도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그 어머님은 이 여름을 지나며 배우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한번 다져놓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에도 가까워지는 때와 멀어지는 때가 번갈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다가갈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례 어머님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건네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안부 인사,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짧은 질문, 혹은 그저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거창한 이벤트나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야 진짜 관계가 다시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그 작은 시작들이 쌓여 언젠가는 다시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곁의 사람도 당신만큼이나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